안녕하십니까. 사랑방 부동산 경제TV입니다. 최신 부동산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방 부동산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하우스푸어 대란. 지금 저는 네 번째가 오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엔 금리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기술입니다. 공장에서 집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다 조립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화되는 순간 건축비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집값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집 사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모듈러 주택, 쉽게 말하면 레고 블록입니다. 벽체, 바닥, 지붕, 전기 배선, 수도 배관, 욕실, 주방까지 집의 70% 이상을 공장 안에서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트럭에 싣고 현장으로 가져와서 크레인으로 블록 쌓듯 조립하면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기존 공법은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짓습니다. 날씨 맞춰가며, 인부 구해가며, 콘크리트 굳기 기다려가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고 비용도 들쭉날쭉입니다. 모듈러는 다릅니다. 공장 안에서 날씨 상관없이 로봇이 정밀하게 컨베이어 벨트 돌리듯 만들어냅니다. 공사 기간이 기존 대비 30에서 50% 단축됩니다. 품질은 오히려 더 균일합니다. 편리하겠네 정도로 들리시죠?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입니다. 2019년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고작 370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2023년에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4년 만에 20배 이상 커진 겁니다. 그리고 업계는 2030년이면 2조에서 4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어떤 회사들이 뛰고 있냐고요? 이름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제철과 손잡고 충남 당진에 국내 최대 모듈러 건축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통해 국내 최초 모듈러 공동주택을 시공했습니다. GS건설은 자이가이스트를 통해 목재 모듈러 주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가전회사 LG전자가 자체 모듈러 주택을 상업화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층화입니다. 올해 LH가 발주하는 모듈러 아파트가 몇 층인지 아십니까? 20층에서 29층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아파트가 29층까지 올라가는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1만 6천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집값이 싸지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현재 모듈러 건축 공사비는 기존 공법보다 오히려 20에서 30% 더 비쌉니다. 운송비도 들고 공장 운영비도 들고 아직 표준화된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자동차가 나왔을 때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은 왜 저렴해졌습니까? 컨베이어 벨트 대량 생산 덕분이죠. 집도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공장 라인이 늘어나고 발주 물량이 쌓이면서 규모의 경제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건축비의 대폭락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그 직전의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언제 보편화됩니까? 크게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1단계, 공공주도기 지금부터 2028년까지. 지금이 딱 이 시기입니다. LH, SH, GH 같은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으로 공급하는 단계입니다. 고층 기술이 검증되고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표준 기준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아직 멀어 보입니다. 2단계, 민간 진입기 2028년에서 2032년. 이 시기부터 달라집니다. 현대, GS, 포스코 같은 민간 대기업들이 상업용 모듈러 아파트를 본격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커지면 단가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소비자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3단계 가격 충격기 2032년 이후. 바로 이때입니다. 로봇 자동화가 공장을 장악하고 설계 표준화가 완성되고 대량 생산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 지금보다 30에서 40% 낮은 건축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신축 공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집값 전반에 강한 하방 압력이 시작됩니다. 지금 2026년 기준으로 보면 길어야 10년 안에 이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것, 집값이 어떻게 바뀌냐? 세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신축 분양가가 내려갑니다. 건축비가 내려가면 원가가 내려가고 분양가도 내려갑니다. 분양가가 내려가면 주변 구축 아파트 가격도 당연히 조정받습니다. 새 것이 싸면 헌 것은 더 싸야 팔리니까요. 둘째, 공급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집니다. 지금 아파트 한 단지 짓는데 3 내지 5년 걸립니다. 모듈러가 보편화되면 1, 2년이면 됩니다. 공급이 빨라지면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가격 상승 압력이 꺾입니다. 셋째, 타격받는 곳이 생깁니다. 입지가 약한 지역, 구축 연식이 오래된 단지, 신축으로 쉽게 대체되는 외곽, 아파트들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습니다. 단, 오해는 마십시오. 모듈러 기술이 땅값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토지 비용이 집값의 6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건축비가 떨어진다고 강남 땅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좋은 입지, 확실한 학군교통 프리미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결국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살아남고 입지가 나쁜 곳은 더 빠르게 무너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한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모듈러 건설 시장이 올해 기준 9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습니다. 2031년이면 1298억 달러로 커집니다. 미국 LA와 샌프란시스코는 공장 제작 아파트에 최단 9개월 만에 입주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전은 공공 프로젝트의 30%를 조립식으로 짓도록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력 부족, 건설비 폭등, 탄소 배출 규제, 이 세 가지 압력이 전 세계 건설 산업을 공장 생산 방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유행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 물결은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듈러 혁명, 보편화까지 510년, 집값에 본격 충격을 주기까지 7 내지 1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무리한 영끌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10년 뒤 건축비가 30에서 40% 낮은 신축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지금 꼭대기 가격에 빚내서 집을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거주 목적, 오래 살 분들은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는 급격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옵니다. 좋은 입지의 집은 여전히 가치를 지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십시오. 기술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무리한 부채 없이 현금 흐름을 지키는 사람이 이 대전환의 최종 승자가 됩니다. 집이 공장에서 찍혀나오는 시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조급함은 여러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모듈러 아파트, 실제로 살아도 되나? 품질과 내구성의 진실, 현장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